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최근 생생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초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좀 신뢰가 가는 게요. 작년에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이 정도 바닥 쳤으면 이제는 일어날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죠? 그런데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존 금리는 연 1.25%로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바닥을 친 남북 관계도 올해는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0년 1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트렌드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에요. 김원식 문화평론가 그리고 아크로밀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제를 나타내는 노래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 씨가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예요. 오늘 주제가 세종대왕은 아니고요. 한글도 아니고요. 양준일입니다. 자, 양준일 신드롬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싶은데 일단 양준일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실 분. 글쎄요. 사실 뭐 옛날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91년도에 발매했던 앨범이죠. 네, 겨울 나그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리베카라는 곡이 있고 지금 들으신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네. 사실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는 그 전곡인 리베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여기서 앞서갔다는 느낌이 들죠. 오. 왜냐하면 이 리베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노래가 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네요. 네, 완전히. 살아있는 서로 스토리텔링. 그래서 네. 요즘에도 사실 그렇게 시도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약간 앞서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91년도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요즘에 많이 유행한 온라인 탑골곡으로 해가지고 세상 부활을 하셨어요. 네. 자, 양준일이란 가수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91년도에 리베카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데뷔를 했으니 나이가 지금 69년생. 올해 52이죠. 네, 한국 나이로 꼭 그럴 때 한국 나이 나옵니다. 한국인이니까요. 네. 자, 52이고요. 그런데 지금 양준일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52이란 나이도 그렇지만 91년도에 이 싱글 앨범 내고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졌다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일종의 강퇴당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팬들은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들이 강퇴를 하게 했던 좀 불행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더 열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싫어. 왜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야. 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해외파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또 기획사에서도 그걸 거꾸로 상품으로 좀 약간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해외 고포 또 해외에서 대학 다니고 왔다 그러면 뭔가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좀 약간 못마땅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못마땅하시는 어떤 표현들 직격탄을 양준일 씨한테 했고 또 그 뒤에 앨범을 또 냈는데 그게 또 일종의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등 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 하나의 처음에 말씀하신 스토리가 양준일 씨의 어떤 새로운 주목과 복귀에 많이 작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잊혀진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준일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사님은 이 양준일 신드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양준일 씨가 데뷔했을 때 네. 군대 있을 때라 상병 3호봉. 네. 안 궁금해요. 상병 350. 근데 저 제대를 92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네. 그 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아. 마지막 앨범을 92년도 10월인가 그때 내시고 그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노래 들었던 거 기억이 나세요? 그 처음에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가 옛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서 맞아. 저때 그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까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식의 이제 한국말 잘 못하시는 그 사람이 나와서 했을 때 제가 사실은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 외국물 그런,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한국에 그런 와서 식의 노래 분위기가 부르는 거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 그런 그럼요. 것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반발이나 그런 마음으로 표현된 거군요. 지금은 저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그럼 신드롬을 갖고 오게 한 기본적인 베이스일까요? 기본적인 베이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발견된 어떤 과정이 되게 의미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탑골 그 공원에 이제 GD라고 해가지고 네. 발견이 됐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탑골 요 얘기 온라인 탑골 공원 요 용어 설명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거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탑골 공원은 어디냐면 종로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표현하면 어르신들이 갈 만한 온라인 공간인데 이 어르신이라는 건 뭐 아주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아니고 한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방문을 하는 곳. 근데 그 곳에 가면 일종의 이제 90년대 에서 2000년 초반까지의 네.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방송사들의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전에 뭐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좀 향수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발견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이때 노래가 이런 있었나? 노래가 있었나라는 것을 마치 채굴하듯이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 탑골 공원이고 이 중심에 이제 탑골 GD라고 하는 양준일의 아이콘이 된 거죠. 자, 저희 뉴스 FM 94.5MHz 이 YTN 라디오에서 토요일날 뉴스앤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때 저희도 70년대, 80년대 올드팝들을 주로 들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뉴스를 좋아하는 청취자들의 연령대가 이 세대의 노래를 좋아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게 예전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었고 거기서 이 양준일의 예전에 외면받았던 노래가 여기에서 지금 발견됐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10대, 20대인데 주목해야 되는 건 이 Z세대라고 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의 취향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 그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음악 찾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 탑골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원 사이트도 있고 여기서 발굴하는데 그 발굴하고 있는 음원 사이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친구들의 취미, 부모 세대하고 공명을 일으키니까 이래서 히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다뤘던 뉴트로 현상. 똑같습니다. 아. 괄돈 NMT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괄돈 Z세대가 움직여서 큐레이션을 하면 그 큐레이션에 부모 세대가 공감하면 공감하는 코드가 이렇게 뜨는 거죠.
아무거나 그 옛날 게 그냥 같이 뜨는 게 아니라 10대가 일단 그 대중적 코드를 큐레이션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한 공명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약간 공식화된 게 있습니다. 공식화된 그 루트를 아주 잘 따라간 현상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평론가는 여기 없지만 문화평론가도 계시고 또 우리 사람도 계시니까 이 노래가 왜 지금 10대들이 이 노래에 환호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그때도 외면당했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표절 시비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표절 시비가 있어가지고 뭐 자넷 잭슨 노래라든지 뭐 프라이스 노래를 뭐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노래에는 굉장히 많은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은 장르가. 표절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들어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 음악 자체만으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스타일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준이 딱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패션 감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션 감각이 단순히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기획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뭐 아까 나눴던 그런 이제 지금 지리 세대들이 봤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이 네. 가능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양준일이 소환을 했을 때도 자기가 능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머릿속에 기획한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내 인생은 재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생방송이 됐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달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재방송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른단 말이에요. 가요 무대 같이 본인들도 싫어하고 팬들도 사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티스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준일은 그냥 가수가 아니고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그 공백기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 가수 생활을 짧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 예술 아티스트적인 삶을 살았나요?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좀 가슴 아파서 또 그 이번에 이제 스토리까지.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고 네. 성원을 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양준 씨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앨범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창작곡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앨범을 다시 내고 싶다고 레베카 수록된 1집 겨울나그네 이걸 CD와 LP로 재발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양준일 씨가 동의하지 않은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맥락을 볼 수가 있게 물론 약간의 미묘한 거는 그 저작권을 양준 씨가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해요. 산업적인 요소도 있군요. 예, 그거 이제 작곡가가 자기 앨범인 거를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레베카에 관련돼서 지금 저작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준일 씨는 삶 자체가 다 굉장히 처참하게 좀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열광을 하게 만들고 있어. 어쨌든 지금 현재 대중문화에서는 스토리를 소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준일의 음악만의 10대들이 열광한 게 아니라 지금 52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스타일도 10대들이 보기에 멋있고 그 당시 양준일 씨가 활동했던 91년도 모습을 지금 10대가 봐도 멋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10대들이 열광한다. 그렇죠. 2019년에 발견이 됐는데 2019년 12월 달에 방송됐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사실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 보면 10대들이 전부 다 선호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사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딱 상을 깔아준 식의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을 시켰는데 어저께 제가 그분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뚜렷합니다. 지금 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디테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옷깃에 있는 단추 하나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걸 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토 같은 외투를 입는데 그 혁띠의 방향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 쪽에 허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주 뚜렷하게. 그게 사실은 52세 한국 사회 기준으로 52세의 남성 어떤 유부남의 남성의 취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사님보다 위에요, 아래요?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십니다. 오, 정말요? 준일이 형 안녕. 네.
그런데 성공하길 바래. 그런 옛날에 미안해.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도 부리고 저렇게 사는 모습에 대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카타르시스하고 미안함도 같이 있는데 되게 미안하셨나 보다.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적인 뭐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의 이제 외국 이쪽에서 온 그쪽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 또 하나의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프레디 머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복고 같은 걸로 이제 취향이었는데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 또 다시 먹혔기 때문에 재작년 말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는 퀸의 음악은 저는 사실 좋아는 했었는데 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미안함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30년 전에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3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반추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뭔가 사회적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 후반이면 군대 제대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30대는 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각본이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개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호불호를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니까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양준일이라고 똑같은 캐릭터를 30년 전에 그 취향 그대로를 딱 복사해 놨는데 반응이 완전 다른 거죠. 이 말에 굉장히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양준일 씨가 활동할 때는 사회적 각본에 의한 역할에 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가 딱 잡혀 있었고 그 프레임에 바깥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욕을 먹었고 군대도 안 갔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컸겠네요. 군인이었는데 본인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베타 당해서 대한민국을 떠났는데 지금 50대의 양준일은 전형적인 50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예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멋있고 환호할 수 있다. 그렇게 트렌드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회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의 다양성도 있고요. 이제 이사님도 그러셨고 출입국사무소 직원들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자신감도 없고 글로벌 무대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봉준호 감독의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이승준 감독의 뭐 부재의 기억도 그렇고 또 방탄소년단이 오늘 이제 선공개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 마인드에서 충분히 대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준 씨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발음 좀 사용한다고 그걸 뭐라고 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적이고 약간 열등감스러운 감각들을 타인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걸 정답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30년 동안 그 심리적 장벽들이 많이 깨졌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양준일 씨와 관련돼가지고 몇 개 영상을 좀 약간 변호하듯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참 반응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양준일 씨의 음악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또 철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들은 반응이 별로 없고요. 주로 양준일 씨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막 댓글 다시고 굉장히 또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건 바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안함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켜주지 못한 지몬미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중문화 트렌드나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정치적 싸움부터 이런 음악까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양준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판단 키로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20대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20대들의 삶의 코드와 또 굉장히 맞는 것도 있네요. 자기의 스타일을 그냥 주장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대의 환호를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괄도 내냄띤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로 열풍이 상품에만 있다가 이제 사람과 문화로까지 확대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디지털 시대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 관심만 같이 가면 그게 어떤 순간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현재적 관점에서 이거 독특하다 이런 문화적인 상품들이 계속 재발견될 텐데 그럼 그 큐레이션을 누가 하느냐.
40, 50대가 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 친구들이 그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가지고 그들끼리 가지고 놀다가 이게 부모와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 이게 히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놀이문화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양준이 등장하면 기성세대가 막 좋아하는데 사실 기성세대가 좋아할 일은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는 뭐 둔감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는 항상 이게 센시티브하죠. 촉이 발달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들쑤시고 다니는데 딱 하나 걸려든 거죠. 아니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그걸 큐레이션하는 새로운 세대는 양준이를 기성세대로 생각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선한 아재라는 표현으로 딱 압축이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52세 회사를 보면 한 부장님들의 취향으로 보면은 야 니들이 뭐야 말아라. 이게 그 BBC에서 정의한 것처럼 they are always right. 그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요 꼰대적인 마인드가 없어 이분은.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14년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뭐 인생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제스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미안한 감정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선한 아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한 건 지금 그걸 지금. 소비하는 10대 20대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수분께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이는 더 이상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세대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나이 탓을 뭐 이렇게 아까도 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각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그렇지가 머릿속에 않아요. 있는 딱 거죠. 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양준이 무대 뭐 쉬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대에 들어가지고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그럼 무대를 자기가 스스로 거기다 장악을 하는 거. 근데 새로운 세대는 그걸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콘텐츠를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의 어떤 차이들을 기성세대는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게 복고 속에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짜여진 각본 가운데 무대에도 우리 군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양준일 씨의 그 자유로운 무대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겠네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 내지는 칼군무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방탄소년단 얘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차별점이 있는 거거든요. 칼군무는 사실은 없어져야 될 단어고 실제 지금 세대들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아이돌의 어떤 기획형 이제 음악 혹은 댄스에서 양진을 봤을 때 혼자 거기서 마치 이제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기 스스로 춤을 추고 또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겠죠. 대리적인 어떤 아이콘 관점에서. 네.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편인데요. 저희 지금 양준일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